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차이나 머니가 쏟아지고 있다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 사실 중국과의 어떤 투자의 교류 이런 것들은 이전서부터 있어 왔는데요.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우선은 프로젝트별로 합작 투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한 4, 5년 전서부터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작사의 지분을 직접 사거나 혹은 제작사가 어떻게 보면 몸집을 불리거나 할 때 거기에 지분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는 형태죠. 얼마 전에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도 25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몸집 불리기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25일에도 시그널 엔터테인먼트가 214억의 투자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도 60억 투자에 성공했다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분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제작사, 유통사,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사업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차이나 머니의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 내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기술진들과 또 창작 역량들을 고스란히 중국에 가져가서 회사를 만드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합작 법인이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이 제일 클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국내에서 중국 자본을 투자를 받아갖고 영화를 만들거나 이런 모습들보다도 중국 내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그야말로 1대1로 사업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 합작법인을 오히려 우리 쪽에서도 선호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3단계에 이르는 그런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범위나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다변화되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차이나 머니가 이렇게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뭔가요? 첫째가 시스템이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그래도 그동안 90년대 이후에 지난한 실험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구조화됐고요. 그 구조 안에서 일정 정도 체계화된 문화 콘텐츠 생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져가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로 1차 콘텐츠를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이전에 합작 투자를 할 때는 보면 만들어진 콘텐츠 하나에 대한 저작권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무지무지한 그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1차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작사나 유통사들에게 지분 투자를 하다가 아예 우리가 1차 콘텐츠를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합작 법인 쪽으로 옮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술력, 또 우리의 창의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해진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차 콘텐츠를 확보를 한다는 건 그걸 토대로 이제 2차 콘텐츠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더 생산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이죠. 2차, 3차 콘텐츠가 되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건데, 가령 지금 김영희 PD가 중국에 가서 합작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이번에 폭풍 효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어요. 중국에서요? 예. 네. 1회가 1.59%의 시청률이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이건 엄청난 성공입니다. 중국에서 1.59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갔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이게 이제 위성 TV 하나에서 1.59인데 이게 또 다른 데로 이제 판매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예 포맷을 또 다른 성에 있는 그런 TV 쪽으로 또 수출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막 성공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1.59%를 내는 이런 상황에서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합작 법인을 통해서 이 폭풍 효자는 엄청난 수익을 1차적으로 남겼고, 그리고 이 합작 법인에서 내놓은 이 폭풍 효자는 포맷이 원천 컨텐츠가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노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희 PD라면 쌀집 아저씨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 많이 선보였는데, 이제 중국에서 김영희 PD가 만든 프로그램이 한국으로 역수입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국의 차이나머니들이 한국에 습격해서 들어오는 거를 한국의 연예기획사나 제작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반기고 있나요, 지금? 1차적으로는 반기고 있죠. 지금 현재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가 한국 내수 시장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5천만 인구로는 부족한. 그렇죠. 기본적으로 드라마를 하나 런칭한다고 해봐도 그 드라마 한 회당 그 제작비가 뭐 3, 4억이 훌쩍 넘어가는. 그래서 10회 정도 제작을 하면 3, 4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조금 이제 블록버스터다. 그래서 신사임당 같은 규모의 드라마 같은 경우는 100억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100억을 우리나라에서 광고 수익으로 그걸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100억대 이상을 방송사에서 누가 선뜻 내놓으면서 이거를 제작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가 판권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세계 시장에 어떤 진입을 하는 것들을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시장이 열려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판을 키워준다. 반기지 않을 수가 없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한국의 드라마의 관행을 중국 자본이 다 바꿔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제로 한국 드라마 하면 쪽대본이 거의 상징이었잖아요. 네. 신사임당에서는 이게 사라졌습니다. 전작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아마 일일 드라마 정도 외에 그 미니 시리즈라고 해서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드라마에는 전작제가 거의 자리를 잡을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중국에서는 전작제를 통해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갖다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국 자본이 바꿔낼 수가 있는 것이고 역으로 우리나라는 그만큼 중국 자본의 어떤 그 줄을 대고 있는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야 세계 시장으로 글로벌화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거대하니까 중국 시장을 또 발판으로 또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그런 교두보를 만든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중국 차이나머니가 이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제작 역량들에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그럼 인력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우리의 역량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게 다 중국으로 좀 건너가게 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시장의 규모가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제대로 중국의 미디어 시장이 다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뭐 거의 20배 이상의 시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장을 내다보고 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합작법인을 만드는 것도 너도나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쭉 진행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술력이라든가 혹은 창의력이라든가 또 인재의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한국이라고 하는 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중국으로 가기 위한 테스트 시장 어떻게 보면 중국에 속해 있는 그런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바로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가 겪었던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주의해야 되고 한국에서 일정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마련이 돼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 거대 시장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들의 독자적인 시장을 갖고 나가고 또 계속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의 정책이 모여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나머니의 그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잠식당한 사례로는 대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대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대만에서는 이 엄청난 돈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니까 중국의 맞춤식 그런 작품들을 만들게 됐고 실제로는 대만 내에서 활동하지 않고 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작품을 만들게 됐죠. 아예 다 건너가서요. 예. 네. 그런데 중국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그 체제를 아직 갖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표현의 자유라든가 사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불균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쯔위 사태 때 확실하게 보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려면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의 뭐 하나된 중국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갖다 더욱더 강조하면서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고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애체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보다는 중국 본토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가 버려서 결국은 대만은 인재를 키워내는 하청기지 같은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한 15년 전, 거의 20년 전에는 중국은 대만의 그야말로 목을 걸다시피 이렇게 대만의 인재들을 그렇게 네. 뭐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홍콩과 대만에서 인재들이 나와서 그 인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중국 내에서
또 거장들도 막 나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특유의 한류 콘텐츠로 사실 아시아 시장 넘어서 뭐 세계 시장까지 공략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차이나머니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 쪽으로 좀 집중을 하게 되면 한류 콘텐츠에도 조금 영향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이미 한국에 만족할 만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다 보면 일정한 문화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쯔위 사태를 통해서 확실히 인식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굴지의 기업인데 우리나라 엔터 업계에서 3, 4위를 다투는 JYP라고 하는 회사가 3일 만에 2번에 걸쳐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가져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들을 중국과 대만 쪽에서 무리하게 정치적인 문제로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서 현명하게 문화와 정치를 분리시키면서 실제로는 쯔위한테 그 화살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전들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애초에 제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합작 법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중국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 뭐 NEW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거의 2대 주주가 중국 그 회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가령 중국을 심기를 건드릴 만한 그런 콘텐츠들은 아예 자체 검열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깨닫고 우리들이 정말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지키면서 우리의 인력들과 창의력들을 갖다 고스란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특단의 그런 준비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의력이나 이런 게 중국의 검열이나 문화에 조금 제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본에 의해서 길들여지게 되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얘기들은 못 만들게 되는 거죠. 뭐 광개토 대왕 같은 뭐 소재를 가지고 뭘 작품을 만들겠다. 중국 자본 들어와서는 절대로 못 만들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려면 수백억 대가 드는 프로젝트일 텐데 그런 것들을 중국 자본 없이 지금처럼 기대고 있다가는 중국 자본 없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들을 갖다 지금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차이나머니가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할리우드에서도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나요? 뭐 할리우드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실제로 그 할리우드의 그 제작사들을 갖다 이제 사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중국의 어떤 입김에 맞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는 것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든 무슨 영화든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무서운 것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의 민간 자본들이 계속 할리우드에 투자를 하고 한류 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10년 뒤를 내다보는 거죠. 당장이 아니라. 그렇죠. 네. 눈앞에 뭔가를 갖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도 수익을 내주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지만 지금 당장 몇백억 사라지는 것은 중국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0년 뒤에 중국의 1차 컨텐츠, 원천 컨텐츠를 얼마나 할리우드 쪽으로 또 혹은 한국에도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가져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런 차이나머니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습격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